전 세계 수많은 범죄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어요. 시드머니만 있으면 확실하게 도움 좀 받읍시다. 저 택시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해버리는 거 어때? 공씨, 왜 거기서 당신만 살아남은 거지? 중고거래 사기단의 꼬리를 잡고 보니 전 세계 범죄 가맹점, 사문도파의 몸통을 잡아야 될 판입니다. 스케일이 아주 커졌는데요. 범죄 조직의 스케일이 큰 만큼 무지개 운수팀의 작전도 과감해지고 위험도 역대급으로 심각해 보입니다. 다음 화에선 작전에 침투된 모든 멤버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급기야 고은이와 두 주임지가 시체처럼 누워서 바다에 버려지기 직전입니다. 사진 작가인 척하며 머리를 굴리는 비리검사, 사기단의 프로그래머인 사뭉장의 여주인, 불경을 외며 사람을 바다에 수장하는 수조 트럭 운전수, 그리고 분명 한패로 보이는 수상한 경위에 이어서 다음 화에선 모범 택시팀을 다 없애라고 하는 이경영 서황스님과 최종 빌런 해각도 모습을 드러내며 사문도에서 제대로 맞서게 될 텐데요. 이제껏 나왔던 빌런들보다 더 만만찮은 이들이 무지개 운수팀을 함정에 빠뜨리는 걸까요? 사문도파의 계략이 무엇인지 예고편을 통해 물러설 수 없는 긴박한 결투씬을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들어보시죠. 먼저 이번 화에선 중고거래 사기꾼 총괄 김우종을 잡으려고 뛰어든 고은이의 실력이 돋보였는데요. 시원시원하게 총괄을 눌러버리며 제압하는 실력이 화이트 해커 실력만큼 수준급이었네요. 사기꾼 김우종이 아니라 누가 걸려도 쉽게 이기지 못할 잔인한 빌런 같았죠.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도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 고은이만의 매력이 돋보인다고나 할까요? 총괄 김우종은 알바생을 모집해 전혀 죄책감 없이 사기를 치도록 근무 매뉴얼과 물품들을 퀵으로 보내며 관리하던 중간책이었죠. 하지만 고은이에게 당하고 도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큰돈 벌 수 있다며 사문도파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자랑하더니 그 시스템에 의해 제거되고 마는데요. 총괄은 얼굴이 공개되고 컴퓨터가 랜섬웨어로 감염되자 AS를 신청했었죠. 그가 전화한 명함에 나온 이름은 여예림, 사문도의 여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뉴얼과 각종 자료를 세팅해서 보내주는 것이 여예림의 역할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총괄이 말한 전문업자들, 그들의 시스템은 사문도에 있는 사문도파였죠. 이자들은 전 세계 수많은 범죄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어요. 예고편에선 사문도파가 중고거래 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범죄의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에서 사문장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줄줄이 들어와서 여예림에게 작업 바구니를 놓고 가는 듯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들고 있던 대포폰들과 여권, 신분증 등은 지난 시리즈에서 나왔던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여기 7명은 지금 바로 공항으로 출발. 이들은 적당한 교육과 준비를 하고 나면 바로 해외로 보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도록 파견하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선 중고거래 사기, 해외에선 이와 연계해서 보이스피싱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가맹점 역할이 많네요. 그중 제일 중요한 역할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바로 여예림인데요. 여예림은 사문도 여관 주인이면서 총괄이 통화했던 유일한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도기와 성철이를 만났을 때도 기가 죽지 않는 모습인데요. 고은이와 맞먹는 당당함이랄까요? 화이트 해커의 실력자인 고은이와 맞서는 블랙 해커인 거죠. 이와 동시에 전체 사건을 구상하는 브레인은 포토그래퍼인 고 작가입니다. 장성철과 도기가 사문사에 갔을 때 모범 택시에 문이 잠겨 있었을 법한데 고 작가가 이미 타고 있었죠. 그리고 낚시꾼인 줄 이미 알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 섬이 이상하다고 하죠.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말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장성철과 도기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유도하기 위해 던진 말로 보입니다. 도기가 사문사에서 찾아낸 CCTV실, 연필꽂이의 사법연수원, 검사 동호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펜이 있었는데요. 고 작가는 검사 출신이지만 비리로 검사직에서 잘린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어쩌면 고 작가와 여예림의 작전으로
무지개 운수팀이 사기꾼들을 파악하고 포획을 위해 그물을 치듯이 이들도 무지개 운수팀을 다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 작가가 문이 잠겼을 모범 택시에 먼저 타고 말을 걸었던 것은 장성철과 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도청 장치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데요. 그 이전에 고은이가 총괄에게 알바를 지원해서 자신의 정보를 주었을 때부터 이미 신변이 추적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 주임도 총괄에게 여러 번 당하는 동안 그 신변이 노출되었을 것이고 말이죠. 저 택시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다 정리해버리는 거 어때? 여예림은 택시회사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자기 팀들에게 말하죠. 이미 들어온 장성철과 도기에 뒤이어 섬으로 들어왔을 고은이와 두 주임지가 한 회사, 한 팀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예고편 뒷부분에서 고 작가가 김도기의 행적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김도기 씨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졌을까요? 왜 거기서 당신만 살아남은 거지? 어쩌면 이들은 무지개 운수, 모범 택시팀이 만났던 사람들, 해왔던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방해하러 올 것임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무지개 운수팀을 잡기 위해 함정을 먼저 놓았을 수도 있는데요. 예고편에선 장성철은 삼흥파출소 경위와 배를 탔습니다. 장성철은 김철민 경위에게 잡히고 두 주임지는 최철웅에게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은이와 두 주임지는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요. 고 작가가 창문으로 보던 그 장소는 수조 트럭의 수조 탱크로 보입니다. 택시기사 죽여줘요. 전체 예고편에서 고은이가 다 죽여달라고 한 것은 도기가 우리 편을 죽인 척해서 시체처럼 누워있게 되는 전략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시드머니만 있으면 확실하게 땡길 수 있다고 도움 좀 받읍시다. 그래서 도기가 큰 돈을 시드머니로 내밀며 고 작가에게 확실히 땡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모범 택시회사 사람들을 도기가 처리하고 자신은 믿어달라는 작전을 펼치려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작전이 순순히 먹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은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서왕 스님인 이경영의 목소리가 그냥 다 정리해버리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몸을 덮은 채 수상한 주사액을 놓는 장면은 진짜 위험해 보이거든요. 어쩌면 무지개 운수팀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삼흥도파의 함정에 빠져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만일 고 작가와 여예림의 실력으로 무지개 운수팀의 정체가 이미 드러난 상태라면 도기에 맞서는 최철웅의 실력이나 서왕의 잔인함이 보통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기는 스스로 브레인이면서 행동대장, 안 되면 되게 하는 불사조잖아요. 역대급으로 위험한 순간이지만 고 작가와 최철웅의 실력을 뛰어넘은 도기의 능력으로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죠. 섬 안에서 쫓고 쫓기는 드라이브 씬도 보이고요. 겁을 주려는 듯 장총을 쏘는 여예림의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복수를 당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참수시킨 것처럼 이들도 수조 안에 갇힌 채 트럭채로 바다에 빠뜨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위험해질수록 잔인해질수록 역대급으로 극적인 시원한 복수가 기대됩니다. 그럼 재밌는 본방 시청하시고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디드랍입니다.